자, 이게 참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이기는 해요. 뭐, 저희 채널 보시는 분, 또 제 스타일, 뭐, 다들 아시니까, 뭐, 더 이상,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웃기는 왜 웃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야. 뭔지 예상이 돼서. 사실은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경제의 한 일부분이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잘 돌아간다는 것은 건강한 시장이 못 되는 겁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푸는 바람에 실물 경제가 그죠?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자산만 가격이 폭등해버리는 이런 시장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에브리바디가 전부 다 가격이 올라서 좋아지긴 했지만 그것을 또 고스란히 또 반납을 했어야 되는 시절을 또 2022년, 2023년 또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외부적인 환경도 사실은 또 뭐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오른쪽 왼쪽을 떠나서 오른쪽 정당에서 지향하는 또 왼쪽 정당에서 지향하는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정책들이 오른쪽에서 나오는 정책들과 왼쪽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이 시장에 미치는 형상들과 이 문제들이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개인적인 소신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우리 채널에 나온 이상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구 박사님께서 또 게스트가 왔다고 돌려 길게 아주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또 이제 순화해서 말을 해주셨는데 그냥 뭐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좌파 정책, 우파 정책 딱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적인 영향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질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사실 전 정권이 정책을 잘못 썼죠. 전 정권에서 말도 안 되게 취득세 뭐 다주택자 중과해가지고 지금 뭐 뭘 살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도 취득세를 8.4, 12.4% 이거 낼 수 없거든요. 다주택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놨고 양도소득세 팔아도 지금 한시적 중과 유예가 1년 더 추가 연장돼서 2026년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부동산은 최소 2년 이상 보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단기 양도세율도 66%, 77%이기 때문에 단타는 어차피 못 쳐요. 그러면 2년 놓고 봐야 되는데 아니 양도세 중과 유예를 2년 해주는 것도 아니고 1년만 유예 주는 거는 뭐 이게 뭐 지금 있는 사람들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사라는 시그널도 그렇죠. 또 아니야. 네. 이제 그러고 마지막으로 종부세. 전 정권의 종부세 맞아보신 분들은 정말 아프단 걸 아실 겁니다. 저 종부세 1억 간단하게 그러니까 종부세 1억 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 자산을 진짜 많으신 겁니다.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맞아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사항들을 생각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똘똘한 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논리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은 논리 구조는 이거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제가 2026년부터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서울이 시발점인 거지 사실 다른 지역들 하다못해 부산 같은 경우도 공급량이 2026년도부터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이제 공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도 이제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자꾸 외면을 하죠. 왜냐면 집값은 떨어져야 되니까. 공급 감소가 되더라도 기존 재고주택 매물들이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이런 건 괜찮아. 아니면 통계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공급 절벽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통계 마사지도 하고요. 맞아, 마사지도 하고요. 대놓고 지금 통계 조작 때문에 지금 뭐 재판 중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 같은 경우 애초에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 부족 때문에 뭐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부정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 정권 생각해보면 공급은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왜 올라갔을까는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초가주택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죠. 그래 버린 결과가 결국은 똘똘한 한 채.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주택자라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뭐 부산에 실거주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채가 뭐 다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서울도 있고 또 뭐 대구도 있고, 이게 아니라 뭐 하나는 뭐 빌라 월세 수익률 바라보고서 월세를 받든 오피스텔 월세 돌리든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내 용돈벌이 하려고 사놨었던 것도 어쨌든 주택수에 다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자고 이러니까 적폐가 돼버린 거죠. 이런 적폐몰이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 두들겨 맞아 보는 거죠. 사실 아까 종부세 1억 내셨다는 얘기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사실 개인, 그러니까 법인 투자는 종부세 많이 낼 수 있어요. 저도 법인 투자자 중에서 종부세 많이 내는 사람 봤는데, 개인에서 종부세 1억 내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강남주택 막 종부세 몇 천에서 억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많이 내봤자 그냥 2천? 그 이상 내기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도 크고, 과세 표준하고 무엇보다 세율이 달라요. 일단 문제는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세율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반포에 하나 있다, 마포에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 하는 순간 이제 확 종부세가 몇천 되는 거고, 주택이 고가주택이 2개다. 그럼 이제 억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맞다 보니까 그냥 으아 하면서 이제 파는데, 그럼 팔 때 뭘 먼저 팔까요? 상대적 가치가 없는 것 먼저 파는 거죠. 그냥 그때 당시 많이 유행했었던 게, 지금은 조금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시골의 농가주택들 카운트 좀 빠지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하나도 안 빠졌었어요. 양도세에서는 빼주는 게 있었어도 이제 종부세에서는 다 카운트 시켰는데, 그러니까 아니 시골 주택이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주택인데 뭐 그냥 가지고 있었다니 다주택자라고 막 이게 카운트가 되네. 그러니까 이거 용도를 바꾸든가 창고로 바꾸든가 아니면 건축물 그냥 밀어버렸죠. 어쨌든 땅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택수를 계속적으로 없애고, 또 그때 트렌드가 이제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이제 다가구를 올근생으로 변환시키는 것들도 많이 했었었죠. 그런 식으로 주택수를 계속적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팔든가 이렇게 한 건데, 그 결과가 똘똘한 한 채 만들면서 강남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알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요. 그죠. 알고 한 거죠.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아니 뭐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다들 정치인들 보면 다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똑똑하면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를 정치권만 가면 멍청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게, 그분들이 다 강남에 좋은 재건축, 좋은 아파트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주택자들 규제하고 막 똘똘한 채 만들고, 그럼 강남 집값 올라가는 솔직히 모를까요? 특목고 없애야겠다, 뭐 자사고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다 특목고 보내잖아요. 이게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본인들 그게 맞는 거 알면서도 본인 지지계층은 그런 발언을 해주는 거를 좋아하고 그게 표가 되는 걸 알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솔직히 대놓고 얘기하자면 집값 안 잡히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얘 똘똘한 채 돼가지고 올라갈 거 뻔히 보이면서, 그러니까 본인 집은 안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고, 현 정권도 아쉬웠었던 거는 다주택자 규제를 푼다라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못 푼 것도 물론 있죠. 왜냐면 국회에서 다 막히고 있으니까.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나가서 뭐 쇼만 열심히 하고 뭐 실제로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현 정권 같은 경우들도 그러니까 이런 실타래가 꼬여 있는 거를 좀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좋은 시간들을 많이 놓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를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좌파만 비판한 게 아니라 우파 같은 경우도,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웃긴 게,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반시장적인 정책이고, 애초에 이거 자체가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 정말 크거든요. 애초에 이거는 3기 신도시라든가
뭔가 진짜 토지 수용이 예정돼 있는 토지들을 너네가 멋대로 막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도심지, 주택에다가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서 전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사람들이 괴롭힐 땐 언제고. 그래서 찾아보시면 2024년도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올 시장이 그때 집값 막 올라가니까 강남 3구랑 용산구 토호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야, 저거 보면서 토호제 저거 어떻게 갈까 했었더니 지금 와가지고 머리 굴리는 거죠. 머리를 굴려보니까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네? 그래 버리니까 내가 대선에 나가려고 하게 되면 표를 일단 당내 경선부터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표들이 아무래도 강남 3구, 용산 이런 데 만약에 토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이게 또 반쪽짜리로 풀었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욕을 먹어도 풀 걸 확실히 다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뭐 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 그리고 아까 말한 잠실권역 풀었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재건축은 또 빼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또 뭐냐 하면서 보수 쪽에서는 보수 쪽대로 욕을 먹고, 진보 쪽에선 진보 쪽대로 제5세훈이 풀어올 집값도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욕을 먹고, 일단 머리를 너무 굴리는 게 보이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막 정책들도 사실 보수고 진보고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 입맛대로 정책들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좀 시장주의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들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당장 오 시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토호제 더 확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옳습니다 라고 뭐 자기 무슨 투사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이제 대권 생각하니까 1월달에 기자 간담회 하면서도 출마 깊이 고민 중이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직 대통령 멀쩡하게 계신데 탄핵이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설령 된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확정되기도 전에 야당이야 뭐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당 측 인사들은 속으로는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거 발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바로 다음 스텝들을 밟고 있는 거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냥 머리들을 굴리는 거죠. 다음 대선 생각하면서 지금도 토호제 풀어야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원래 시장이 이런 시장이 아니었다가 막 뜨겁게 뛰고 있고, 아무튼 정책이 시장을 좌우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거와 별개로 현실이니까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그냥 애꿎은 사람들만 고통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김재경 소장 유도신문에 딱 잘 넘어왔네. 뭐 우리 채널이 그런 줄 알고 왔었을 테니까 뭐 그건 그렇고, 김재경 소장하고 인터뷰를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냐면 그 월천대사 이주연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월천대사랑 뉴욕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유학 가 있을 때거든. 그 한국말을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오늘 김재경 소장도 보니까 이거 말 한번 시켜놓으면 끝이 없네. 뭐 근데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정치인 얘기를 잠깐 보면, 아까 전에도 우리 김재경 소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래도 나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알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 어떤 지지층의 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또 본인들은 뭐 애들 미국 유학 다 보내놓고 뭐 턱먹고 외국 없앤다 그러는 그런 것들, 사실은 개인적으로 알면서 그러는 게 사실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진짜 완전 오른쪽이었거든요. 그 옛날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 르네상스에서 성수전략지구나 반포 쪽이나 엄청나게 개발을 하려고, 또 용산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되시더니만 이상하게 뭐 모아타운, 뭐 사실 뭐 모아타운이 뭐 좋다면 좋지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또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는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정말 표 얻으러 다니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도
사실은 그 구역 자체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반포가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액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비판만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 너가 하면 잘할 것 같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저가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요. 우리 그 소장님 그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여쭤보는 건데, 서울에 결국은 공급이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렇잖아요.